집에 사람 초대하는 게 마치 전쟁 준비하는 것처럼 느껴진 적 있나요? 어떤 사람들은 집들이를 즐기지만 당신은 차라리 카페나 공원에서 만나자고 제안합니다. 심리학자들이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집 초대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반사회적이거나 인색한 게 아니라 오히려 환경 민감성이 높고 자기조절 능력이 발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호스팅 스트레스가 실제로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과부하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자신의 공간에 타인을 초대하는 걸 극도로 꺼리는지 그 신경과학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개념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바로 영역성입니다. 환경심리학에서는 개인 영역이 정체성의 연장선이라고 보거든요. 인간은 특정 공간을 자신의 것으로 표시하고 통제하려는 본능이 있다는 겁니다. 당신의 집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에요. 몇 달, 어쩌면 몇 년에 걸쳐 조명, 온도, 소리, 냄새까지 완벽하게 조율한 시스템입니다. 신경과학적으로 보면 이 조율 과정이 왜 중요한지 명확해집니다. 우리 뇌의 편도체와 해마는 환경 단서를 끊임없이 모니터링하면서 안전 여부를 판단하거든요. 2014년 연구를 보면 익숙한 환경에서는 편도체 활성화가 감소하면서 스트레스 반응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환경이 예측 불가능해지면 편도체가 과활성화되면서 불안이 증가하죠. 집을 완벽하게 조율한다는 건 뇌에게 여기는 안전해 라는 신호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손님이 오면 이 모든 게 무너집니다. 누군가 당신이 앉는 자리에 앉고 화장실을 쓰고 물건을 만지고 온도를 조절하고 창문을 엽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환경적 통제력 상실이라고 부르는데요. 자신이 조율한 공간에 대한 통제권을 잃는 경험입니다. 2017년 연구에 따르면 환경 통제력이 낮을수록 코르티솔 수치가 증가했어요. 물리적으로 자기 집에 있으면서도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여기서 더 복잡한 문제가 나타납니다. 바로 인지 부하입니다. 인지 심리학자 존 스웰러가 개념화한 이론인데 작업 기억이 처리할 수 있는 정보량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호스팅은 이 한계를 극대화시키는 활동이에요. 동시에 여러 가지를 계산해야 하거든요. 음식 준비 시간, 대화 흐름, 손님들의 기분, 집안 상태, 다음 활동 타이밍까지요. 2019년 연구를 보면 복잡한 사회적 상황에서 배회 측 전전두엽 두엽 피질의 활성화가 극도로 증가했습니다. 이 영역은 실행 기능을 담당하는데 계획, 조직, 문제 해결을 동시에 처리하면서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심지어 손님이 도착하기 전부터 이미 시작됩니다. 청소를 하는데 일반 청소가 아니라 손님용 청소를 하게 되죠. 갑자기 문틀에 먼지가 보이고 욕실 타일 사이 줄눈이 신경 쓰이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적 비교와 인상관리로 설명합니다. 사회심리학자 어빙 고프먼의 이론인데 우리는 타인 앞에서 특정 이미지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집이 당신 자신의 연장선이라는 점입니다. 손님들은 단순히 가구를 보는 게 아니라 당신의 취향, 가치관, 생활 방식을 평가하게 되죠. 2016년 연구에 따르면 자기 집에 손님을 초대한 사람들이 중립장소에서 만난 사람들보다 훨씬 높은 사회적 불안을 보고했습니다. 특히 내향적인 사람들에게는 이 부담이 배가 됩니다. 1960년대 한스 아이젠크가 제안한 성격 이론을 보면 내향성은 각성 수준과 관련이 있어요. 내향적인 사람들은 기본 각성 수준이 높아서 같은 자극에도 더 강하게 반응하거든요. 2015년 신경영상 연구를 보면 내향적인 사람들의 뇌는 사회적 상호작용 중 더 많은 인지자원을 사용했습니다. 호스팅은 사회적 에너지와 환경 통제를 동시에 요구하는데 내향적인 사람들에게는 이게 배터리를 빼앗기면서 마라톤 뛰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감각 민감성 문제가 있습니다. 감각 처리 민감성은 1990년대 일레인 아론이 연구한 개념인데 인구의 약 15에서 20%가 환경 자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소리, 빛, 온도, 냄새 같은 감각 정보를 더 깊이 처리하거든요. 2018년 FNI 연구를 보면 감각 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미세한 환경 변화에도 뇌의 섭렵이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자신의 공간을 완벽하게 조율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조명이 너무 밝지 않고 소리가 익숙하고 냄새가 편안하고 온도가 정확한 환경을 만든 거죠. 심리학자들은 이를 환경 숙달이라고 부르는데 자신의 신경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주변을 최적화하는 겁니다. 그런데 손님이 오면 이 모든 조율이 무너집니다. 누군가 춥다고 하면 온도를 올려야 하고 누군가 크게 말하면 음향이 깨지고 누군가의 향수 냄새가 공간을 채우죠. 2020년 연구를 보면 감각 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이 통제된 환경에서 벗어났을 때 코르티솔과 심박수가 유의미하게 증가했습니다. 자기 집에 있으면서도 생리적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건 어지러움 때문이 아니라 정성껏 만든 평형 상태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나타납니다. 바로 자율성과 통제입니다. 자기결정 이론을 보면 자율성은 세 가지 기본 심리 욕구 중 하나예요. 카페나 공원에서 만나면 언제든 떠날 수 있습니다. 대화가 불편해지면 긴급 전화 온 척할 수 있고 과도하게 자극받으면 조용히 나올 수 있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통제감이라고 하는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인식이 스트레스를 크게 줄여줍니다. 2013년 연구에 따르면 탈출 가능성이 있는 상황과 없는 상황에서 같은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됐을 때 탈출 가능성이 있는 그룹의 불안 점수가 평균 40% 낮았어요. 하지만 자기 집에 손님이 있으면 갇힙니다.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시간까지 상황을 견뎌야 하고 손님이 언제 떠날지는 그들이 결정하죠. 자신의 성역에서 주도권을 잃는 겁니다. 소셜미디어가 이 문제를 더 악화시켰습니다. 인스타그램이나 핀터레스트에는 완벽한 호스팅 장면들이 넘쳐나죠. 아름답게 배치된 음식, 세련된 테이블 세팅, 행복한 손님들.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의 사회 비교 이론을 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타인과 비교한다고 해요. 문제는 소셜미디어에서는 하이라이트만 보인다는 겁니다. 2021년 연구에 따르면 소셜미디어에서 완벽한 라이프 스타일 콘텐츠에 노출된 사람들이 자신의 실제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감소했습니다. 친구를 커피 한 잔 초대하는 게 갑자기 제작 예산이 필요한 프로젝트처럼 느껴지는 거죠. 자신의 뒤에서 벌어지는 혼란을 다른 사람들의 편집된 버전과 비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집 초대를 거부하는 게 이기적인 걸까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인식이 높다는 표시예요.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환경에서 편안한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2019년 연구를 보면 자기 인식이 높은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더 안정적인 정신건강을 유지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한계를 알고 그에 맞게 행동했으니까요.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의 연구를 보면 경계 설정이 건강한 관계의 핵심입니다.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오히려 진정한 예를 가능하게 한다는 거죠. 집 초대를 거절하는 건 사람을 거절하는 게 아니라 특정 상황을 거절하는 겁니다. 카페에서 만나고 공원에서 산책하고 다른 활동을 함께 하면서도 깊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당신의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정성껏 만든 안전기지입니다. 그 안전을 지키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돌봄이죠.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다면 집을 지키는 선택은
완전히 정당합니다. 당신의 안식처를 보호하세요. 그게 당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